자, 29회 공인중개사 법령 실무 기출문제 21번부터 40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1번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갑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그렇죠.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나 법인인 개공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공인중개사든지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없고 또 법부지 6조 2항의 개공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맞는 표현이고 2번 매수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갑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렇죠. 매수 신청 대리인 할 수 있는 것, 매수 신청 대리인 손에 차돌박이와 우표가 보입니다.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습니다. 3번 폐업 신고를 하여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갑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없다. 아니죠. 자, 폐업 신고를 해서, 이거 폐업 신고는 자의에 의해서 스스로 한 거죠. 잘못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잘못에 등록신 게 아니고, 스스로 자의해서 폐업 신고를 해가지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 사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고. 4번 갑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예. 자격이 취소돼 버렸으니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필요적 등록 취소입니다. 5번 갑은 매수신청 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돼요. 그래서 소공으로 하여금 대신 법정에 가도록 하면 안 됩니다.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2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중개대상을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투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1번 갑은 중개가 완성이 되어 중개 완성 그럼 항상 머릿속에 거래계약 체결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거래계약 체결이 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을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렇네요. 2번 갑은 작성된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를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쌍방한테 교부해야 되고요. 3번 갑은 중개 보수 및 실비 금액과 그 산출 내역을 확인 설명을 해야 되죠. 4번 갑은 임대 의뢰인이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는 임대 의뢰인이 권리 이전 의뢰인이 불응한 경우는 그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 아니죠. 기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도 하고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 내가 이제 자료 요구했더니 이렇게 불응하더라라고 설명도 하고 그리고 확인 설명서에도 기재해야 됩니다. 기재해야 된다. 설명도 하고 확인 설명서에도 기재해야 됩니다. 4번이 잘못됐고요. 5번 갑은 상가 건물의 임차권 양도 계약을 중개할 경우 양수 의뢰인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이라든지 우선 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도 다 설명해야 되죠. 2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중개대상을 권리관계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실비는 두 가지죠. 실비 두 가지.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실비를 받을 수 있고요. 계약금, 반환 채무이행, 보호장과 관계된 비용을 받을 수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하죠. 권리 이익 개반 취죠.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전 의뢰인으로부터 받습니다. 이전 의뢰인이고 그리고 계약금 반환 채무이행 보호장과 관계된 비용은 취득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실비 그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리 이익 개반 취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2번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중개대상물 거래대금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예.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하고 약정이 없는 경우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고요. 3번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 0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 0으로 정합니다. 국토교통부 0으로 정하고 그리고 의뢰인 쌍방에게 각각 받습니다. 그렇고요. 4번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개공의 규칙 사유로 된 말이네. 개공의 규칙 사유로 잘못으로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해제된 경우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공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계약이 해제됐으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5번 중개 대상물 주택 소재지와 중개 대상물 소재지와 중개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는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 보수를 받는다. 주택 소재지가 아니고 사무소죠. 사무소 소재지. 중개 대상물 소재지가 아니고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에 따라서 받아야 됩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2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비주거용 확인설명서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단독경보용 감지기 소방에서 단독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는 세부 확인 사항이다. 자, 비주거용 경우는요, 소방 경우에 단독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비상벨과 소화전을 확인하는 겁니다. 비상벨, 소화전입니다. 누구야?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주거용 얘기하는 거죠. 주거용.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기본 확인 사항이다. 자, 그럼 내진 설계 적용 여부가 기본 확인 사항이냐 아니냐는 것은 좀 체크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기본 확인 사항이 뭡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기본 확인 사항은 외우고 있지 않죠? 그 대신에 세부 확인 사항을 외우고 있어요. 그럼 세부 확인 사항이 뭔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세부 확인 사항. 세부 사항이 뭐죠? 예, 내, 상, 환, 미공시, 실권 이렇게 기억했어요. 예. 그래서 내외벽 상태, 내외부 시설물 상태, 환경조건, 공시되지 아니한 권리에 관한 사항, 실권, 실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이게 세부 항상이에요. 그럼 요 안에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죠? 요 안에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맞네요. 기본 항상이다. 그렇네요. 실권,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미공시 물건의 권리관상은 세부 항상이다. 맞네요. 방금 외웠네요. 내상환 미공시권 맞고요. 환경조건, 일조량, 소음, 진동은 세부 확인 사항이긴 한데 이 비중호행위는 환경조건, 일조량 같은 이런 것들은 기재사항이 아니죠.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잘못됐네. 환경조건, 일조량, 소음, 진동 같은 것은 주거용에만 기재할 사항이죠. 주거용에 기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조량 같은 거 이런 거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술집은 상가는 술집인데요. 상가 술집은 우리가 낮술 먹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조량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상가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술은 밤에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조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음 같은 거 술집 원래 시끄러운 거고 그리고 진동 같은 거 원래 술집은 역 근처에 있죠. 그래서 덜컹덜컹하는 이런 데서 마포 돼지고기 껍데기 막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는 환경 조건의 기재사항이 아니다. 이거 뭐 워낙 출제들이 좋아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환경 조건은 주거용에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으니까 니은하고 디귿 3번이네요. 2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 및 거래 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가 한다. 1번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주택이네요. 주택의 임대차네요. 임대차에 관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1초분의 8 이내의 한도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자, 매, 구, 임, 팔. 기억나세요? 매, 구, 임, 팔. 요거는 임, 팔.
매구인 8입니다. 2번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 그리고 통상적으로 계약금, 이미 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거래 가격으로 보아야 된다. 맞죠? 자, 분양 경우에는 총 분양가 플러스 P가 아니고 실제 납입금, 이미 납부한, 납부한 중도금이나 계약금 플러스 P라는 건 그래서 총 분양가 P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납부한 총 대금에다가 P를 합산해서 금액을 한다. 3번 교환 계약의 경우에 거래 금액은 교환 대상 중개 대상은 거래 금액 큰 중개 대상을 가액으로 합니다. 4번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 2분의 1 이상, 주택의 면적 2분의 1 이상의 건축물은 주택의 중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맞네요. 5번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을 갖춘 옵시텔, 이 부화목을 갖춘 옵시텔 그러면 주거용 옵시텔 이런 얘기네요. 주거용 옵시텔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 상환율은 거래금의 1,000분의 5이다. 자, 요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그리고 주거용 옵시텔의 경우에는 매오임사 기억나나요? 매오임사입니다. 매오임사 임대차니까 1,000분의 4입니다. 매오임사네. 5번이네요. 틀린 것은. 여기까지밖에 없네요. 자, 넘어가시면 되겠고 5번이고 2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리고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은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에 해당합니다. 등록 기준에 해당하죠.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는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폐업 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아직 1년이 안 지나갔네요. 1년 이내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고 한 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아니죠. 실무교육 받지 않아야 되죠.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연수교육 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이죠.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500과지요. 500과 해서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기억하고 리얼이네요. 기억 리얼. 그래서 요거는 2번. 27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중개계약 그러면 일반이냐 전속이냐 이걸 잘 보면서 질문을 확인하셔야 되죠. 1번 임대차에 대한 전속이네.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된다. 아니죠.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 임대차인데 세 들어가는 거 사는 사람한테 무슨 공시지가 땅값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공개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아닙니다. 틀린 것은 요거네요. 그러면 1번. 자,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2번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법상의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판례가 위임유사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임유사서. 위임과 유사하다고는 위임유사. 중개계약의 성질을 위임유사서를 취하고 있어요. 3번 전속이네요.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에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다. 그렇네요. 자, 법정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속 중에서 법정 서식이 있고요. 반드시 법정 서식을 사용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정 서식을 사용 안 하면 미사용하면 미자 세가 중에서 미사용, 미보관, 미공개 미사용하면 업무 정지당하죠. 사용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또는 날인입니다. 민날인이 아니에요. 민날인은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만 민날인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또는 날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속중개계약서니까 또는 날인입니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 업무 처리상을 문서로 통지됩니다. 맞고요. 5번 중개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 맞네요. 정답은 1번이고
2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의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리고 답중 있으면 판례 따름 1.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한 경우 그 제3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아니죠? 손해배상 책임 지지 않죠? 민법에 의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는 있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한 조치를 해야 된다. 업무보증 설정해야 됩니다. 맞네요. 자, 업무보증 설정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보증 설정해야 됩니다. 워낙 중요하죠. 업무보증 설정해야 됩니다. 등록 후입니다. 등록 전이 아니고요. 등록 후 업무 개시까지 맞고요.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인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조문에 나와 있죠. 5번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는 회수할 수 없다. 공회 3입니다. 공탁의 경우는 회수가 3년간 제한됩니다. 공회 3 맞네요. 정답은 1번이었었고 29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거래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차순위 매수신고 2등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 1등 최고가 매수신고에서 그 보증금액을 뺀 금액을 넘지 않는 때에만 아니죠. 넘을 때에만 할 수 있죠. 넘을 때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초과해야 되죠.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대금 지급 기한의 통지를 받으면 매수는 그 대금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맞네요. 그러니까 매수는 매각 대금을 다 낸 후, 돈 다 냈네요. 다 낸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한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아니죠. 돈을 다 내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 안 해도? 예, 등기 안 해도. 이걸 민법 187조에 의한 물권변동, 다른 말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라고 하죠. 매각 부동산의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을 하여 매각되어도 선순위 저당권은 매각을 소멸하지 않는다 아니죠. 저당권은 항상 말소되는 권리예요. 저당권은 항상 말소되는 권리예요. 자기가 경매를 신청했건 다른 사람이 경매 신청했건 간에 등기부상에서 다 말소되는 그런 권리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니은하고 니은밖에 없네요. 니은. 2번이네. 니은. 30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 있으면 판례 따른다. 1번 중개대상물의 매자 매매를 억울한 행위는 금지에 해당한다. 그렇네요. 자, 토건 입강공 중개대상물 토건 입강공에서 매매업 그럼 찍기업 그런다 그랬어요. 찍기를 억울하면 금지입니다. 2번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그 분양권, 이걸 분양권이라고 하죠.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것은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분양권은 적법 중개 대상물이에요. 3번 상가 정부 매도 시에 사용하려고 매각 조건 등을 기재하여 인쇄해 놓은 양식의 매매 등과 지급 기일 등 해당 사항을 기재한 분양계약서는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거래인과 직접 거래하는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이다 아니죠. 요거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닙니다. 초과 보수를 제한하는 금지 규정은 효력규정이에요. 무효예요. 그렇지만 요거는 효력규정이 아니죠. 요거는 4번.
5번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금지에 해당합니다. 예. 미등기 전매인 투기, 미투는 금지에 해당합니다. 맞네요. 자, 금정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탄식방해로 비직상투 승에 걸렸으나 거초매알을 먹고 간신. 빠른 속도로 쭉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거 미투, 미등기 전매인 중개,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금정입니다. 앞에 나왔던 매매업 금정이고요. 이렇게 해서 4번이었고요. 3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거래계약서는 물건의 인도 일시를 기재해야 된다. 그러네요. 자, 거래계약서 필요사항입니다. 거래계약서에는 설계 조건과 가약금 인물의 인권이 지켜지도록 기재되어야 한다. 해서 물건의 인도일시 필요적기사항입니다. 2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개업공인중개 작성한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표준 서식 정해져 있지 않죠. 아주 쉬운 걸 내준 거네요. 3번 거래계약서는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됩니다. 설명서 교부일자 필요적기사항입니다. 4번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인한 경우 그 거래계약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요. 5번 공동중개경우 참여한 개업공인들 모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2번이었고요. 32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중개업을 하면서 법정관들을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해서 수령하였다. 초과보수 받았네요. 초짜. 공인중개사 법령상 갑의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1번 등록관청은 갑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렇네요. 초과 중개보수를 받으면 금지행위죠. 금지행위란 개공은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임등취 또는 업무정지. 임등치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안 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고요. 2번 등록관청은 갑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예,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임등치 할 수 있다. 3번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예, 초과보수니까 1, 2천짜리 행정형벌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단식방해로 미직상투 승에 걸렸으나 거초매 알을 먹고 간신해서 요겁니다. 초과보수입니다. 초과보수는 1, 2천이에요. 요거는 3, 3천이고요. 요거네요. 초과보수 1, 2천 맞고요. 4번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의 약정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입니다.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맞네요. 5번 갑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의뢰인에게 즉시 돌려줬나 봐요. 반환했다면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죠. 즉시 돌려주더라도 금지입니다. 저건 뭐 자주 나왔던 판례 내용이고요. 5번이고요. 3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업을 수행하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서로들은 이 이상의 거래계약서, 거짓계약서,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자격 정지입니다. 자정. 2번 국토교통부의 영리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거는 이제 자격 정지가 아니네. 자, 소공은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의무 없습니다. 이것도 아주 자주 나오는 거예요. 많이 당합니다. 소공은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의무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사유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고 3번 성실 정확하게 중개된 확인 설명하지 않으면 이건 자격정지고 4번 거래계약서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자정이고요. 자격정지고
5번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소속된 경우 이중 소속이죠. 이중 소속은 자격정지입니다. 양다리 걸치면 자격정지. 그래서 2번이었습니다. 3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첫 번째,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이죠. 3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그 지정받은 후부터 얼마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정에 승인을 받는다. 3월이죠. 3월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3월 이내에 승인받지 않으면 임의적 지정 취소 사항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 공제급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사고 쳐서 손해배상할 때는 15일, 워낙 중요한 숫자죠.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됩니다. 네 번째, 등록관청은 업무정지 기간의 범위, 얼마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해서 처분하는 경우도 업무정지 기간은 몇 개월 초과할 수 없다. 업무정지는 6개월 초과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도 있고 감경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3월이라고 돼 있는 거, 그리고 또 3월이고 15일이고 2분의 1이고 6월입니다. 요번에 1번이네. 35번, 35번 여기 있네요. 3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자, 1, 2천짜리 아닌 거 찾아라.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아닌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1, 2천.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이와 유사에 아닌 유사란 말이 나오면 1, 2천.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아니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1, 2천.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 아닌 유사란 말이 나오면 1, 2천. 4번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이 있는 승,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증이니까 3, 3천 요거네요. 자, 그럼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단식 방해로 미직상투 승에 걸렸으나 거초매알을 먹고 간신히 났어요. 요거는 3, 3천이고 요거는 1, 1천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증이죠. 미직상투 증 여기 있네요. 증이니까 3, 3천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개공이니까 등록증 양도되어라는 얘기죠. 등록증 양도라는 얘기예요. 자, 양도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1, 2천이에요. 양도 1, 2천. 정답은 4번이고요. 3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의 자격정지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습니다. 업무정지고 자격정지사인 걸 골라봐라. 자, 인장 등록하지 않으면 개공은 업무정지고 소공은 자격정지고 이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소명 및 날이 나지 않으면 개공은 업무정지고 소공은 자격정지고 거래계약서 소명 및 날이 나지 않은 경우 개공은 업무정지고 소공은 자격정지고 그리고 중개대상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확인설명서 교부하지 않으면 개공 업무정지 그렇지만 자격정지는 아니에요. 즉 소공은 확인설명서 교부금 없습니다. 소공은 확인설명서 교부금 없습니다. 해서 정답은 지금 해당하는 걸 모두 고르라 그랬으니까 기억, 니은틱, 요거네. 기억, 니은틱을 해서 3번. 37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폐업 기간이 13개월이니까 1년 초과네요. 1년 초과. 인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폐업 신고 전의 업무정지 처분서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에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아니죠?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은 시효가 3년이에요. 3년간 떨면 돼요. 다만 폐업기 3년간 떨기 지금 폐업하고 1년만 지나가면 돼요. 그럼 폐업하고 지금 13기 1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2번 폐업 신고 전에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효자 나온 무조건 효일 체크합니다. 효일 아니네요. 여기서부터 틀렸네요. 효일 처예요. 1년입니다. 1년간 재등록 계획은 승계됩니다. 1년간 승계되는 거예요. 3번 폐업 기간이 여기도 폐업 기간이 3년 6개월인 3년 초과네요. 3년 초과. 재등록 개공에게 폐업 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서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로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폐업 기간이 3년이 지나가면 더 이상 등록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폐업 기간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틀렸고요. 4번 폐업 신고 전에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 처분의 효자 나왔습니다. 효일이에요. 1년간. 처분으로부터 1년간인데 9개월이 된 때, 아직 1년이 안 지나갔네. 9개월이 된 때에 재등록 개업권 승계됩니다. 1년간 승계됩니다. 그래서 9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1년이 안 지나갔죠. 그러니까 승계된다. 맞네요. 4번. 5번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의 개설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이유로 행정 처분할 때는 폐업 사유는 고려되지 않는다. 폐업 사유 고려해야 되죠. 업무 정지나 뭐 등록 취소 이런 폐업 사유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4번이고 3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등록관청이 인지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갑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등치 사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필등치가 아닌 걸 찾으라 이렇게 됐네요. 1번 갑이 2018년 9월 12일에 사망했다. 사망했으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장부 정리해야 됩니다. 필등치. 2번 공인중개사를 위반한 갑에게 2018년 9월 12일에 4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돼서 확정됐다. 벌금형 선고받아 확정되면 이 법 위반이죠.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400만 원의 벌금형에 선고 확정되면 결격사유자고 결격사유자에 해당하면 필등치죠. 3번 갑이 2018년 9월 12일에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에 선고되고 확정됐다. 집행유예 1년 6개월이 선고되고 확정됐으니까 역시 결격사유자예요. 결격사유자에 해당하면 필등치고 4번 갑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해 1회의 업무정지 처분, 한 번 업무정지, 2회의 과태료 처분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업 하나 받고요. 그리고 2개의 과과 받았어요. 업, 과하고 또 업무정지가 지금 적발됐어요. 이렇게. 그럼 총 몇 개 행위죠? 4개 행위네, 4개. 4개 행위가 있으면 임등취죠. 임의적 등록, 임등취. 자, 과태료 업무정지와 관계되고 세 가지겠죠? 이과업의 과태료가 있고, 이과업의 과태료. 삼과업의 과업이 있고요. 이업업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꼭 암기하고 잘 체크하셔야 돼요. 이 과업의 과태료는 업무정지고 3과업의 과업은 임등치고 이 업업은 필등치예요. 자, 요겁니다. 지금 요거. 자, 3과업의 과업은 1년에 3개의 과태료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 과태료 업무정지가 적발되면 결론적으로 1년에 4개 행위가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항상 3 앞에다가 여기 있으니까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돼요. 항상. 이렇게. 그럼
그러면 이 어법은 총 3개의 행위가 있는 거예요. 어법이 3개 있는 거예요. 어법, 업무 정지가 3개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필등치고. 요거는 4개가 있는 거예요. 3과합의 과합이니까 플러스 1하니까 4개가 있는 거예요. 4개 행위가 있으면 임등치예요. 그리고 이 과합의 과태료는 3개인데, 플러스 1이니까 3개인데, 맨 끝에가 반드시 과태료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업무정, 과태료 처벌을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아니고 업무정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거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필등치가 아닌 걸 찾는 건데, 요게 이제 임등치니까 요거고. 5번 갑이 2018년 9월 12일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겠다. 등록증 양도네요. 등록증 양도. 등록을 받고 등록증은 다른 사람이 양도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장사하기 싫다는 얘기구나. 아, 장사하기 싫으면 그만둬. 필등치. 반드시 싹을 잘라주겠다. 필등치예요. 정답은 4번이고 필등치가 아닌 거. 39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와 부과 기간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협회란 얘기입니다. 협회란 말은 국장 500과. 협회 그럼 무조건 국장 500과. 2번 공인중개 협회의 임원에 대한 징계 해명을 이행하지 않은 자 협회죠. 협회란 말은 국장 500과. 3번 연수를 정당한 소유시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이 아니고 시도지사죠. 시도지사가 500과. 자, 왜냐면 교육은 전부 시도의사예요. 쉽게 말해서. 그럼 시도의사가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죠. 500과입니다. 요거네요. 4번 휴업 기간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등록관청이 100과. 5번 성실 정의 중개 대상 확인 설명하지 아니하면 요거 중요하죠. 확인 설명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이 500과입니다. 업무정지라고 하면 안 돼요. 500과. 40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법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리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1번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 신청 시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한다. 아니죠. 매수 신청 시가 아니고 매각 결정 기일까지. 농지증 제출한 1번이네. 이거는 워낙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매각 기일이 있고 일주일 후가 이제 매각 결정 기일이다. 자, 매각기일날 농지를 낙찰받아서 1등이 됐어요. 1등이 됐다. 최고가 매수 신고이 되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농지를 이제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 매수 신청할 때, 이 매각기 요때가 아니에요. 매수 신청할 요때가 아니고 매각 결정 기일까지 갖다 내는 거예요. 매각 결정 기일까지 농지증을 매각 결정기일까지 워낙 많이 냈던 지문이죠. 매각 결정기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돼요. 그래야 매각 허가 결정이 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농지취득 자격증 시구 읍면장이 이제 교부지죠. 4일 만에 교부집니다. 4일 안에. 4일 내에 교부해 줍니다. 농지증 교부해 주면 아직 3일이 남았죠? 요 안에 갖다 내면 된다. 이거 법원이 갖다 내면 됩니다. 1번이 잘못됐고요. 2번.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의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집을 승계한 걸로 본다. 그러네요. 3번 농지 전용 협의입니다.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자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맞네요. 그래서 농지 전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신고 허가냐 협의냐를 잘 체크해야 되죠. 농지 전용 신고 허가는 농지증 발급받아야 되고 그리고 농지 전용 협의는 농지 발급 필요 없습니다. 4번 농지를 취득하려는 하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및 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권을 보호하게 되는 거다. 그러네요. 5번 주말체험 영록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주말체험 영록 목적 농지 소유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그렇네요.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된다.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소유상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건데. 자, 농지에 대해서, 농지의 소유상한. 비농업인의 경우에는, 소유상한이 있어요. 농업인은 농지를 양껏 소유할 수 있습니다만, 비농업인은 소유상한이 제한이 있어요. 이상주, 세 가지 경우가 그랬죠? 이상주, 이씨가 죽어서 상주가 되었다. 이농, 상소, 주말 체험 농농 목적이요. 자, 이상만입니다. 이상만. 이농 상수의 경우는 10,000제곱미터까지, 10,000제곱미터까지입니다. 이하, 이내의 농지를 취득했고요. 주 1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 1천. 주말 체험 농농 목적의 경우는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요. 그리고 2000제곱미터는 개인별이 아니고 세대당입니다. 세대원 총합이에요. 세대당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도록 할게요.